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가학원 마포 캠퍼스에서 중앙여고 국어 담당하고 있는 김은지입니다. 네, 여러분 시험은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이 4월 27일이니까 중앙여고 1학년 친구들은 이제 다른 과목 시험을 진행하고 있을 텐데 국어가 첫날이었죠. 좀 어렵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이번 시험은요, 정말 말 그대로 이제 본인이 느낀 그 체감 난이도가 맞습니다. 좀 어려운 편이었고요. 뭐 작년도랑 비교했을 때 난이도에 큰 차이는 없으나 대신 중앙여고는 작년에도 좀 어려웠다라는 점, 그 점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은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중앙여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첫 시험 총평 영상입니다. 한 가지 당부드릴 말씀은 이게 저작권 때문에라도 저희가 학교 시험지를 절대 보여줄 수도 유출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앙여고 학생분들께서는 본인이 직접 시험지를 준비하시고 영상 같이 보시면은 훨씬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 점만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전반적인 총평의 내용입니다. 전반적인 난이도는 중상으로 제가 설정을 하였는데요. 문학이 난이도가 중이었고 문법이 상이었다면 그 사이에 위치한 비문학이 딱 중상 정도로 나왔었습니다. 지문마다 좀 다른 난이도로 선별이 됐고요. 그래서 우선은 전반적인 난이도는 중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득점 분포 예상은 정확한 수치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고득점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무래도 선지 자체가 좀 매력적인 선지가 되게 많았고요. 오답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그런 트릭 같은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친구들이 좀 고르기 많이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걱정이 있고요. 자, 문항수는 객관식으로만 26 문항이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특별한 점인데요. 중앙여고는 작년에도 서술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작년 2학기 중간고사를 제외한 나머지 3개 시험에서는 서술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변별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 시험도 마찬가지로 변별력 있는 시험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킬러 문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킬러 문항은 뭐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죠. 이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변별력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제 문학, 비문학, 문법에서 각각 변별력이 어디서 정해지느냐. 첫 번째 문학을 딱 봤더니 제가 작년까지는 여기에 외부 지문이라고 썼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그렇게 적지 않았습니다. 일단 배점 자체가 외부 지문의 배점보다는 그냥 감상 및 이해 관련된 부분의 배점이 훨씬 더 높았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기초가 필요하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문법도 사실 그래요. 기초가 있어야 풀 수 있었던 부분이 많았고 비문학도 독해가 되어 풀 수 있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결국 기초, 독해 이 가장 기본적인 베이직 라인들이 얘네가 고득점을 결정하는 킬러였다라는 소리인데 기본이 있어야 뭐라도 한다라는 그 말이 이번 킬러로 작용을 했다라는 건데요. 뭐 자세한 건 뒤에서 말씀드릴 거니까 여러분의 시간 소중하잖아요.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뒤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자, 세 번째 문법인데요. 문법은 제가 이거 진짜 할 말이 많거든요, 여러분. 너무 할 말이 많은데 우선 그냥 한번 미리 보기로 보여주자면 그냥 고3 모의고사, 고3 학력평가 그리고 수능에 변형 문제가 출제되었다는 점 일단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뒤에서 더 자세히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이런 킬러 문항의 공통적 특징은 뭐냐?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기초와 독해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죠. 최근 수능 트렌드가 뭐 재진술이라든지 어쨌든 간에 조금 back to the basic이라고 해가지고 독해가 없으면 풀 수 없는 문항들을 위주로 많이 냈거든요. 수능형 시험이라는 점이 가장 임팩트 있는 중앙여고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도 이제 말을 하겠지만 어떤 부분이 정확히 제가 수능형이라고 말을 하는 건지 그 부분 콕 집어서 한번 보도록 하고요. 네, 그럼 다음으로 세부 갈래별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문학 파트인데요. 이제 문학에서 첫 번째 지문이었죠. 동짓달 기나긴 밤을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난이도는 중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게 3줄밖에 안 되는 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다고 해서 쉬운 거는 절대 아니었어요. 이 해석과 관련된 기본을 묻는 문제에서 이제 보기 안에 있는
리을 파트가 가장 어려웠는데 그 부분이 시중에 나와 있는 자습서라든가 문제집이라든가 이런 걸로 쉽게 알 수 있는 해석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해석을 바탕으로 한 번 더 꼬아서 생각을 해야 됐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출제가 되다 보니까 배점도 이쪽이 훨씬 더 높았고요. 난이도 자체도 이쪽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 자체는 처음 시작부터 이제 기본과 관련된 파트가 굉장히 컸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학인 본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파트를 이렇게 딱 봤을 때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갈등 충동질 역순행적 구조가 잘 드러나는 부분만 크롭해서 넣었다. 이거 분명히 또 기본을 묻는 문제구나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갈등 구조, 역순행적 구조, 갈등의 핵심 파악, 전반적인 내용 이해로 구성이 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어렵진 않았고, 자,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게 뭐냐면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수능형 문제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 부분이 좀 특이하게 나왔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매우 수능형이라는 점이 좀 특이한 점이에요. 작년에도 물론 비슷하게 나오긴 했었지만 일단은 첫 번째 문제가 뭐였냐면 서술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였는데 선지에 사용된 표현도 수능식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알기 쉽게 설명을 하면 1인칭 시점을 작품 안의 서술자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것.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감각적 배경 묘사나 인물의 외양을 비유적으로 표현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모의고사나 수능 이런 쪽에 많이 나오는 수능식 표현이다라는 점이고요. 이제 그래서 아무래도 모의고사를 많이 풀어본 친구는 익숙하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에게는 어려웠을 표현들이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진행할 세부 분석은요. 비문학 파트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총 6개 지문이 이제 시험 범위로 주어졌는데 그 중에 4지문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어렵지 않게 첫 번째 지문 넘어갈 수 있고요. 문제는 다음 지문이다. 이게 너무 어려웠다. 애초에 고난이도 지문이었고 고난이도 문제로 구성이 됐습니다. 사실 저는 이 파트의 문제를 보고 이제 선지를 막 읽을 거 아니에요. 읽었는데 선생님들이 정말 중앙여고 선생님들이 시험 출제에 정말 많은 심혈을 기울이시구나라는 게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를 딱 읽었는데 대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인 선지로 구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이게 매력적인 선지가 뭐냐면 얘는 오답인데 내가 오답으로 끌려가는 거야. 이게 왜 매력적이니까 얘한테 내가 차밍 포인트를 느끼고 다가가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력적인 선지로 구성이 되어 있던 문제였기 때문에 아이들도 쉽게 정답을 골라내기 어려웠을 거고 오답 선지를 이렇게 치우기도 좀 어려웠을 지문입니다. 자, 세 번째 가설 검정과 오류입니다. 지문 난이도는 얘가 어려운데 근데 선지가 독해를 정말 잘하고 독해에 대해 올바른 방식을 가지고 있는 친구라면 진짜 어렵지 않게 골라냈을 수 있는 문제였다. 자, 특히나 15번의 경우에는 내용 전개 방식을 묻는 문제예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 두 개가 매칭이 안 되면 3번을 제대로 고르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3번을 고르지 않았다, 나 다른 거 골랐다 그러면은 매칭이 안 된 겁니다. 그리고 글을 읽을 때 너무 대충 읽어. 그냥 제대로 읽는 게 아니라 뭐 신약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이거 가정으로 시작했구나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렇구나 이러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좋은 독해 방식이 아닙니다. 무조건 비문학 지문 같은 경우에는 내용 전개 방식부터 파악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읽어 나가는 게 맞는 방식인데 그러지 않은 친구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저도 모르게 총평임에도 불구하고 화를 조금 내버렸는데 원래 화가 많은 성격은 절대 아니고요. 어쨌든 조금 내가 독해 방식이 문제가 있진 않은지 이 파트로 검정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검정을 해보고 내 오류가 무엇인지를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 틀렸다면 독해 방식에 문제가 있는 거고요. 네, 다음 네 번째는 청각의 원리인데요. 이제 마지막 지문이기도 했죠, 비문학에서. 자, 이 파트는 과학 기술로 구성이 되어 있던 파트인데 보기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보통 과학 기술의 꽃은 보기 문제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나오지가 않고 오히려 사실적 이해를 묻는 문제로만 구성이 되었다라는 점. 자, 근데 여러분 사실적 이해를 묻는 문제로만 구성이 되었다라는 것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기본 독해가 되지 않으면 풀 수 없다예요. 얘는 독해가 안 되면 어려운 지문이고 독해가 되면 쉬운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독해 방식을 고쳐야 되고 독해 방식을 옳게 가져가야 되고 특히나 사실적 이해는 그냥 틀린 그림 찾기처럼 옛날 수능은 그랬거든요. 틀린 그림 찾기처럼 찾으면 된다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요즘 트렌드 자체가 틀린 그림 찾기가 아니라 재진술, 같은 의미인데 다른 말로 쓰는 게 트렌드거든요. 내신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이렇게 중앙여고처럼 수능형 시험인 경우에는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독해가 되지 않으면은 풀 수 없는 문제로만 구성이 되어 있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문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세 번째 세부갈래 분석은요, 문법입니다. 정말 첫 번째로 말하고 싶은 건 제가 이 시험에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컨셉 있잖아요. 기본에 의거한 시험이라는 것. 25번 문제를 보면은 뭐가 나왔냐면 자음 체계표랑 단모음 체계표에 빈칸 뚫어놓고 채우는 거 나왔거든요. 출제됐거든요. 그만큼 중앙여고 국어 시험 자체가 기본을 너무나도 요하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리고 너무 핵심. 고3 모의고사 및 학력평가 수능의 변형 문제로 구성돼 있다. 기절할 것처럼 이게 너무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정확히 사진으로 같이 보여드릴게요. 왼쪽이 18학년도 수능의 14번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학교 시험지 23번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23번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음운 변동을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는데 잘 보세요. 안에 기역, 니은, 디귿은 당연히 시험에선 다르게 출제를 하겠죠. 다른 단어로 출제를 하는데 1번 선지, 2번 선지요. 시험에 23번 문제 1번 선지, 2번 선지랑 동일한 거를 눈치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요. 이게 뒤에서 더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 수능이라는 점이에요. 수능의 14번이 중앙여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문법 문제로 출제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한번 비교해 볼까요? 1호학년도 9평이었어요. 자, 9평이면은 9모가 아니고 9월 학력평가거든요. 어디서 출제하는?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그럼 누가 봐요? 고3이 봐요. 1호학년도 9월 학력평가 고3이 봤던 그중에 A형의 11번 문제와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중앙여고 시험지에 26번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자, 이게 지금 사진 자체가 잘 안 보이는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나 봤더니 보기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돼 있어요. 시험 문제도 그렇게 나왔죠. 그리고 대화 자체가 학생, 선생님, 학생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똑같죠? 대화의 주체도 똑같습니다. 학생이 뭐라고 물어보냐면 식물이 식물로 발음되는데 두 자음이 이렇게 발음될 때 좋은 위치나 방식 중 무엇이 바뀐 것인가요? 시험 문제랑 비교했을 때 뭐가 달라요? 식물이라는 그 예시만 다릅니다. 다른 걸로 나왔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자음 분류표를 보면서 답을 찾아봅시다 라고 하면서 식의 기억이 물의 미음 앞에서 이응으로 발음되지요. 자, 비음화 예시가 다른 걸로 들어갔을 뿐 말 자체는 어때요? 똑같이 출제가 됐죠. 이와 비슷한 예들로는 읽는, 듣는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무엇이 달라졌나요? 똑같이 어때요? 시험 문제에서도 그대로 나왔죠. 세 경우 모두 자음이 만나서 발음될 때 무엇이 기억이 변했네요. 똑같죠? 시험에서 기억, 니은 이렇게 해서 나왔잖아요. 근데 그 기억에 들어갈 게 여기 있고 마지막에 시험 문제 26번에서는 선생님의 멘트 하나가 더 추가가 되거든요. 그걸로 이 문제와 차별점을 뒀을 뿐 1호학년도 9평 A형의 11번을 참고했다라는 사실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보세요. 올해 출제된 문법에서 2개가 벌써 수능과 9평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를 괜히 우연이라고 말하는 건 아닌 게요.
작년 거 한번 봅시다. 작년에 기출됐던 그러니까 중앙영어 1학년 1학기 기말고사의 의문의 변동이 포함이 됐었는데 그때 나왔던 고난도 문제 유형이랑요. 그때 나왔던 또 다른 문제 유형이요. 19년 4월 모의고사, 4월에 모의고사 보는 학년은 3학년밖에 없어요. 3학년 4월 모의고사 14번 문제와 20학년도 또 9평이죠. 평가원에서 출제한 거죠. 또 고3이죠. 13번 문제랑 그냥 똑같이 이때는 그냥 이 그림도 똑같이 나왔었어요. 이 표도 그대로 나왔었다고요.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다 어디서 나왔냐면 고3 모의고사, 고3 학력평가, 고3 수능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겠어요? 고3 모의고사를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3 학력평가, 고3 수능에 나온 문법 파트를 다 공부를 해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1학년 범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3학년 범위에서 나온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 아이들한테 이제 모든 문제를 풀어보게끔 했어요. 어떻게? 2010년도 이후에 의문의 변동이 출제된 1, 2, 3학년 전체 시험 중에서 의문의 변동만 싹싹 골라모은 문제집을 제공을 하고 풀어보게 시킨 다음에 직접 해석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해설까지 진행을 했고요. 자, 그러면은 제가 그렇게 적중을 좀 이번에 많이 해가지고 저는 시험지를 봤을 때 너무 기쁘거든요. 그 기쁨의 마음을 감출 수가 없는 게 너무 적중된 게 많으니까. 근데 제가 허투루 준비하지 않고 허투루 분석하지 않기 때문에 적중을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일단 제 내신 대비의 커리큘럼을 보여드리면 문학 같은 경우에는 핵심 체크부터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뭘 배워야 되는지, 왜 배워야 되는지 교육 과정까지 말해줘요, 저는. 그 다음에 지문 분석 들어가는데 대충 하지 않습니다. 정말 모든 거를 다 꾹꾹 눌러 담은 핵심은 기본이고 생각지도 못한 부분까지 꼼꼼히 지문 분석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예상 외부 연계 지문 학습은 필수죠. 그래서 같이 한번 보고 이제 그에 따른 문제를 풀어봅니다. 다음 비문학. 제가 아까 그렇게 화까지 내면서 독해의 중요성을 그렇게 강조한 비문학. 그래서 독서, 비문학 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핵심 체크, 꼼꼼한 지문 분석까지 들어가는 건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같이 풀어보면서 단순히 문제풀이가 아니라 앞에 지문 어느 파트에서 이랬기 때문에 얘는 이런 선지로 나오는 거야 까지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뭐 제가 아까 강조했던 재진술의 파트라든가 어쨌든 지문 분석을 열심히 해야 풀 수 있는 파트까지 딱 나왔고요. 마지막 이게 핵심이죠. 변형 문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의고사 문제 유형이 사실은 그렇게 막 방대하진 않아요.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무제한으로 만들 수 있는 유형이 아니라 사실 출제되는 유형은 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유형들로 문제를 한번 바꿔보는 거죠. 기존의 기출 문제를 다른 유형에 접목시켰을 때 어떻게 나올까라고, 그리고 보기도 또 새로운 거 한번 만들어보고 해서 변형 문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에는 은지티의 개념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애초에 그냥 모든 교과서를 다 거기 안에 나와 있는 문법 개념을 다 모아놨어요. 그걸 다 모아서 다 정리해놨어요. 진짜로요. 해가지고 애들한테 그거를 교재에 끼워서 줘요. 개념 플러스 파트를 통해 1차적으로 문법을 배웁니다. 그 다음 주에 와서 문법 2주차 때 핵심 체크 딱 보고 교과서 지문 딱 보고 다양한 예문 적용까지 딱 합니다. 이게 2주차. 문법 3주차로 넘어가면은 아까 제가 말했죠. 제일 중요한 모의고사 기출 문제집을 통해서 다양한 유형을 한번 보고 다양한 방식을 보고 그 다음에 다양한 문제들을 보면서 실전에서 아까처럼 어려운 고3 변형 문제가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게 그래서 일부러 기출문제집 구성해놨고요. 한 80문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이제 한 40문제 정도를 제가 해설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들 나눠서 이건 이래 저건 저래 꼼꼼하게 해설하고 있습니다. 학원의 단점이 뭐냐면 저도 학원 종사자지만 근데 학원의 단점이 뭐냐면 개개인별로 체크가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게 과외의 장점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 단점이 너무 싫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뭐 과외처럼 다 봐줄 수는 없는데 대신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제가 구성을 다 해놓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마다 이제 제가
수업하면서 얘는 뭔가 살짝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다. 아니면 얘가 좀 졸았네. 그럼 이 부분은 영상으로 보충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라든가 아니면은 이 부분 숙제가 아직 덜 됐는데 이 파트가 안 되면 다음 파트 넘어가기 어려우니까 조금 더 복습할 수 있도록 숙제 꼭 해올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해서 학습 피드백 문자를 드려요. 어머님들, 아버님들께서는 이제 아이들이 그냥 집에서 보충할 수 있는 내용을 저에게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학생들이 직접 뽑은 제 수업의 장점이었는데 애들이 질문이 있는데 못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질문이 있으면은 제 번호를 알려주고 내 카톡으로 해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뭐 새벽에 남겨놔도 내 카톡은 무음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답장할게 라고 편하게 말을 해주면 애들이 처음에는 진짜 해도 되나 하다가 나중에는 선생님 저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폭격을 해요. 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막 10개, 20개씩 폭격을 하고 제가 이제 시간 될 때 그거를 답변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Q&A 방식이 너무 좋거든요. 아이들과 소통하고 가까워지고 그런 게 좋아서 지금까지도 계속 아이들과 직접 Q&A를 진행하고 있고요. 학습 피드백 문자와 Q&A는 꼭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대비, 저랑 같이 기말고사 대비하실 분들은 다음 주에 이제 좀 어린이날에는 쉬세요. 애들도 이제 학원에 오는 애들도 어린이날인데 어린이가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그냥 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날까지는 시험 후유증이 있고 좀 푹 쉬다가 5월 11일 토요일에 학원으로 오시면 되는데요. 학원의 위치는 이강학원 마포 캠퍼스로 오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시에서 4시, 토요일 매주 1시에서 4시에 중앙여고 1학년 국어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앞에 말씀드렸던 저의 커리큘럼과 저의 관리, 그리고 저만의 수업 방식과 저의 피땀 노력이 담긴 자체 제작 교재와 문제집을 가지고 저와 함께 공부해서 정말 멋있는 결과, 그리고 최선을 다한 결과 만들고 싶은 학생들 제가 정말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있겠습니다. 중앙여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의 총평을 들어주신 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요. 저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기회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